안녕하세요.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부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원전 기술과 원전 산업이 일부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상상 초월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중앙일보는 국회 입법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탈원전 전력 손실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탈원전이 5년 계속되면 58조 손실, 10년 후는 177조 손실, 30년까지 계속된다면 1067조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5년 탈원전으로 58조의 전력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천운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문재인 탈원전으로 인한 후과는 당장 한국전력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전은 2016년 6조 원 흑자, 2017년 2조 3천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후 오히려 엄청나게 적자에 빠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한전을 30조 적자, 파산 위기로 몰아넣고 퇴진해버렸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산업계,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재인은 왜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강력히 추진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그리고 촛불단체, 좌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권력입니다. 문재인 권력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없었고 그들은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패 비리는 그들 자기 조직의 지분을 챙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 그들에게 가장 큰 먹잇감은 바로 탈원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자기 조직에게 천문학적인 보상을 안겨주는데요. 2017년 7월 탈원전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경북 월선 원전 1호기는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까지 조작했습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 2호기 가동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3, 4호기는 건설 계획까지 백지화해버렸습니다. 경북 영덕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부지 선정과 환경 영향 평가까지 완료되었던 천지원전 1, 2호기, 대진원전 1, 2호기의 건설 계획까지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폐쇄된 전력량은 국내 대형 화력발전소 15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5년 동안 파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체계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하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은 국내에서는 소용없어졌습니다. 원전 고급 인력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국내 원전 기업들은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또 충격적인 문재인 정권의 마귀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파괴하는 대신에 중국과 함께 태양광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습니다. 자그마치 22조 7천억을 태양광에 뿌렸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뿌려서 그들 조직원들에게 리스크 하나 없는 대박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에 태양광 패널이 도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산천을 중국제 중금속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조직원은 20% 리베이트만 받아도 5조 원을 챙겨갔을 것입니다. 전북 새만금 한 곳에서만 1조 클럽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전은 거들났고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만 증가시켰습니다. 주인 없는 나라, 주인 없는 권력은 반드시 한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짐이 곧 국가다. 헌법이고 나발이고 부패 비리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패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검찰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경향신문, 한걸레, MBC 등 좌파 언론들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전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경향신문 등 좌파들의 보도는 거짓 선동이라고 바로 잡은 바 있습니다. 더하여 작년 6월 유럽은 이미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환경운동가 빅 맥키비는 원자력이 가장 안전한 청정 에너지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 근교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해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개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관련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가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법안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2019년 탈원전이 한창일 때 문재인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의문스러운 USB를 전달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중수로와 경수로 모두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7개 원전 중에서 월성원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수로입니다. 세계에서 중수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것은 중수로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쉽게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수로 기술이 북으로 만약에 넘어갔다면 북한은 큰 비용 없이 핵 연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5년 동안 직접 손실이 58조입니다. 58조의 국부가 날아갔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에 22조 7천억이 투입되었고 그 리베이트는 최소 5조 원, 천문학적인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5년에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한국의 원전 기술이 사장되어 왔고 원전 산업 자체가 고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출 감소와 도시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등 국가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이미 백운교 산업부 장관, 최이봉 청와대 수석, 정재훈 한손 사장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5일 김수현 사회수석과 문미옥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검찰은 탈원전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중대사로 도망갔던 문재인의 핵심 브레인 장하성 정책실장의 수사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원전 사건은 단순 부패 비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 전체 총체적인 국가 반란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에게는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과 임종석 고민정의 도전적인 발언에는 이 피바람을 인식하는 최후 마지막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제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